이게 커리어에서 제일 좋은 시즌 근접하거든요. 이제 가자미가 됐고 잘 녹아들어서 그렇게 흠잡을 데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키치가 정말 웨스트브룩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고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월달 평균이 14.6득점, 6.1 리바운드, 6.2 어시스트 거의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 상당히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바베큐 40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연령이 조금 좀 높아졌어요. 아니 그나저나 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에요.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우리 청춘이야?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데 그래서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 연기령 소닉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닉 시작도 하는데 죽을 것 같지? 아니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겠어가지고 아직 노래로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무리수가 들어가니까 지금 감이 떨어져. 자 오늘 또 함께할 우리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 소개합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그 국내 모 항공사 이제 14년 차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는 옛날에 알렉스 잉글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톰보 지금 우리 고트 이제 요키치를 열렬히 숭배하고 있는 덴버 팬 전정주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덴버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덴버 팬이 되셨어요? 일단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뭐 NBA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네네. 보통 이제 덴버는 거의 없어요. 뭐 일단 로스터 자체도 이제 나온 게 없고 플레이어도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알렉스 잉글리시가 그 올스타에. 네, 올스타 로스터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잉글리시야? 이게 뭐야? 하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레이저 디스크로 이제 그 알렉스 잉글리시 하이라이트는 아니지만 드렉슬러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분이 쇼다운을 하는 어떤 그런 레이저 디스크를 저희 그때 받았어요. 그때가 아마 91년인가 2년쯤에 이제 레이저 디스크를 그때 제가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 팔 긴 아저씨가 정말로 농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냥 슛 쏘면 다 들어가시고 뭐 그렇게 멋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미들 슛 아니면 뭐 지금 미드 레인지는 솔직히 많이 이렇게 뭐 선호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농구 패턴을 봤었을 땐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덴버는 좀 체크해야 될 팀이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보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군 생활 보내면서 이제 카멜로 앤서니가 이제 드래프트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팬지를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2017, 18년쯤에 요키치 머레이 다이나믹 듀오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경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볼 아레나도 직접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네, 직접 가서 경기도 보고 정말 즐거운 요즘에 굉장히 즐겁게 팬지를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다가 요키치라는 선수의 이름이 딱 입에 오르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죠? 저는 근데 레이저 디스크 때 그러니까 잘 살았네.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좀 전에 네. 게임 말씀하신 게 네. 그때 박세훈 기자님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스 운영 체제에서 그 맞습니다. 게임이고요. 레이저 디스크가 저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 사장된 매체예요.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소니에서 나온.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덴버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 접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보셨어요 혹시 덴버? 저는 비행기 잠깐 경유? 잠깐 내려서 공항 밖으로 못 나가는 그걸로 잠깐 내렸습니다. 네. 써닉 덴버 가본 적 있어요? 덴버는 안 가봤고 저 어렸을 때 공룡 덴버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덴버가 위치로 보면 미국의 중서부? 네, 중부라고 보시면 중부? 돼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직접 이제 덴버를 어쩌다 보니까 교육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머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볼 아레나가 일단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갔었고 볼 아레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근처 이제 시민들의 가장 큰 어떤 컴플렉스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거든요. 비단 이제 꼭 덴버 너게츠 경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디즈니 온 아이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덴버란 도시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되게 보면은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한적하고
편한 동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스키 타기 참 좋고 전원생활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거기서 주택 짓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빅마켓이 아니잖아요. 덴버라는 팀이. 빅마켓은 빅마켓이요. 아니죠. 인구도 적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덴버 얘기를 하겠습니다. 덴버 얘기 뭐 할 얘기도 많지만 덴버 하면 누구죠? 역시 러셀 웨스트브룩 빼놓을 수 없죠. 그래. 근데 여기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또 잘합니까?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네네. 그래요. 네네. 소닉 먼저 좀 얘기해줘. 러셀 웨스트브룩은 왜 이렇게 잘합니까? 저번에 Q&A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지난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제 가자미가 된 게 제일 큰데요. 전체 3점 중에서 이제 35% 굉장히 높은 비율을 코너 3점으로 쏘고 있는데 코너에서는 47%예요. 그러니까 슛 잘 들어가고 있고 미드레인지 제가 이제 돌고래처럼 점프해 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페이드웨이 그런 미드레인지 줄였고 커팅 이제 2배 가까이 늘렸고요. 3점이 이제 다 합치면 이제 33% 정도 되는데 이게 커리어에서 제일 좋은 시즌 근접하거든요. 이제 가자미가 됐고 저는 잘하는 거 잘라서 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패스도 이제 옛날 같이 볼 가지고 이제 흔들면서 뭐 드라이브 킥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시작하자마자 아웃렛 패스 속공 이제 쫙 뿌려주는 거 아웃렛 패스랑 3점 라인 밖에서 이제 커팅하는 선수 봐주는 거 블렛 패스라고 하는 굉장히 세게 빠르게 이제 패스 던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돌파는 이제 얼리 오펜스에서 하거나 요키치가 길 터주는 실 스크린 요거 해줬을 때 그때 들어가고요. 옛날에 이제 즐겨 쏘던 드리블 풀업이나 트레이드 마크였던 무브들을 좀 줄이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덴버 팀 컬러가 좀 특이한 편이에요. 거기 잘 적응을 한 거고 웨스트브룩이 들어가면 이제 페이스가 빨라지는 게 그때 국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팀이 다 빨라지는데 덴버도 이제 27에서 5위 굉장히 빠른 팀이 됐고요.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뿌려주는 아웃렛 패스를 많이 해줘서 팀 내 속공 득점 1위가 웨스트브룩 선수가 아니에요. 크리스티안 브라운, 마포주 이 두 선수고 1, 2위. 근데 이 선수들이랑 쿵짝이 잘 맞아서 브라운은 이제 자기 앞에 떨어지는 아웃렛 패스 잡아서 이제 엘리웁 같이 속공 레이업 하는 게 특기고 마포주 이 선수는 이제 리기라 그러죠. 코트 먼저 넘어가서 윙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뿌려주면 다이렉트 샷 쏘는 거 요게 피스톨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특기인데 요런 거 받으면서 속공 득점을 둘이 1, 2위 하고 팀도 되게 속공 루트가 다채로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선수들의 이게 시즌 전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좀 할 수 있지만 웨스트브룩은 지금 최근에 또 바짝 좋단 말이죠. 계속 좋다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 며칠 전에 또 부상을 당했어요. 그게 햄스트링. 네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햄스트링이 좀 나이 들면 좀 잘 안 나는 부위긴 한데 폼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잘 돌아오면 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녹아들어서 그렇게 흠잡을 때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럼 우리 게스트 정준님이 볼 때는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 우선 저희 덴버 팬 입장에서 이제 우리 웨스트브룩이 온다고 했었을 때 네. 플레이어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온다 리크루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기사는 이제 요키치가 이 웨스트브룩을 강력히 원하고 이제 리크루팅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요키치가 정말 웨스트브룩을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고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딱 기대치는 저희 23년도에 이제 레지 잭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벤치에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그때 소닉님이 말씀하셨던 되게 그 약간 이상한 슛들 있잖아요. 뭐 푸시샷, 히치샷 같은 걸 막 섞어가지고 쓰는 그런 경기가 없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제 경기를 봤었을 땐 정말 슛을 쐈었을 때 이게 턴오버처럼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매직들이 막 펼쳐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또 그때 소닉님 얘기했던 대로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약간 좀 이제 수비 위주, 약간 수비 위주 혹은 이제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어떤 플레이들이 물론 이타적인 선수였긴 하지만 지금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요키치와 맞물려서 강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들어갈 때까지 막 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웨스트브룩을 잘 몰랐다 보니까 네네. 이 플레이어가 어떻게 이제 플레이를 했는지를 이제 좀 봤는데 진짜 쏴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트라이하는 그런 플레이어인데 덴버를 막상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슛 성공률도 많이 높아졌지만은 일단 들어갈 때까지 쏘는 거는 이제 머레이나 벤치에서 이제 스트러더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슛을 많이 쏘다 보니까 슛 기회 자체가 지금 웨스트브룩한테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진 않아요. 대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셋업이 됐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수치나 이런 것들에서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예요, 최 의원? 스타일이 달라졌죠. 기록적으로 봐도 딱 그게 나오는 게 처음엔 되게 안 좋았어요. 처음에 첫 12경기에서 7승 5패를 했을 때 팀이 득실 마진이라고 하죠. 네. 온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7.1, 득점이 10.7점, 4리바운드, 5.3 어시스트였고요. 10월 달만 보더라도 4경기 뛰었는데 이때는 19.7분 뛰면서 9.8 득점, 2.8 리바운드, 3.8 어시스트. 되게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1월 달 평균이 14.6 득점, 6.1 리바운드, 6.2 어시스트. 뭐 거의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더라도 재밌는 게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진 걸 알 수 있는 게 그때 10월 달에는 UCG가 26.8%였어요. 되게 높은 편인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1월 달에는 21.86%로 줄었는데 더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재밌는 걸 딱 보면은 10월 달에는 요키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올린 득점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어시스트를 한 번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1월 달에는 총 올린 득점의 33.3%가 요키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넣은 거예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활용하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이제 서로 이제 그렇죠. 요키치가 하이 포스트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커딘 들어오는 선수를 많이 봐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 커딘을 적절하게 하면서 플레이가 상당히 간결해졌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을 안 잡았을 때도 상당히 효율이 올라갔고 대신 근데 공을 잡았을 때 턴오버가 좀 올라갔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효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그 오펜시브 레이팅이 87.5% 아주 형편없었는데 1월 달은 지금 123.2% 상당히 효율이 좋아졌고 온코트 마진도 마이너스 9.5에서 지금 플러스 5.6. 그러니까 이 선수가 뛸 때 처음에 도움이 안 됐다가 지금은 막 도움이 되는 거죠. 팀에 적응을 잘했다, 빨리 적응했다. 그리고 그 적응하는 데는 요키치가 수치적으로 나오다시피 요키치의 도움이 컸다, 잘 데리고 왔다 봅니다. 사실 5명이 그 유기적인 움직임을 받고 언제든지 나한테 공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스페이스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할 게 덴버가 우승할 때 보면은 참 잘했던 게 콜드 포프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잘했는데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층이 얕아졌다 생각했는데 웨스트 브라운 외에도 지금 보면은 스트로서나 아니면은 그 왓슨, 크리스찬 브라운까지 성장을 하면서 팀이 그때 전력까지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 상당히 좋은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하면서 또 자신감이 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일단 자신감이 생겨서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어요. 슛도 예전에는 막 자신감도 없었는데 지금 코너 슛 3점 슛도 40% 이상을 넣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 선수가 된 거죠. 팀의 플레이. 요키치 없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보면 자말 머리도 조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호흡도 괜찮고,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통 포인트 가드라기보다는 약간 득점형 포인트 가드들이잖아요. 두 선수의 궁합도 잘 맞고 괜찮아졌습니다. 또 뭘 잘합니까? 베테랑으로서 어찌 보면은 이제 라커룸 같은 데서 이제 가끔 이제 영상 같은 거 쇼츠 보면은 이제 웨스트브룩이 되게 막 코치 괴롭히는 영상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는 뭐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베테랑으로서 본인이 어떤 것을 이제 팀 케미스트리에 영향을 미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처럼 본인이 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경기에 대해서 자기가 리딩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나는 지금 조력자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페이더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페이더웨이가 거의 제가 경기 볼 때마다 거의 대부분 페네트레이션 통해서 이제 레이업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뭐 요키치가 이제 엘보우 쪽에서 패스를 찔러주면은 그걸로 이제 기회를 창출한다든가 다시 이제 뭐 마포주나 아니면 저희 머리한테 다시 이제 빼줘서 이제 외곽을 노리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뭔가 한 수만 보고 이제 두 수를 못 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BQ 낮은 것들을 여러 플레이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꿔주고 이 지금 플레이어의 장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부각시켜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웨스트브룩이 계약이 딱 1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베테랑 미니멈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앞으로 2-3년 정도 이런 스타일로 더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코트 비전하고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키치 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얘기하지만 내가 움직였을 때 패스가 오면은 더 잘 움직여지는데, 그렇죠. 움직였는데 패스가 안 오면은 다음에 움직이기 쉽지는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재미없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커진도 선수에게 패스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팀에 녹아 들어온 것 같고, 계약이 아마 내년에 플레이오프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정도 하면 덴버에 남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는 재미와 받아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뛰어봐 뭐 얼마나 뛰겠어. 좀 여기서 놀아볼까? 뭐 이런 마음도 사실 경기력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41세 르브론이 있기 때문에 르브론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뛰겠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소닉님, 네네. 뭘 또 잘합니까? 저는 득점하는 소스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그 NBA 팀들 이제 공격 컬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피켄롤 팀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트랜지션 하고 피켄롤 대신 이제 드라이브 바로 하는 팀, 멤피스 같은 팀 이런 팀이 있고 덴버는 이제 볼을 잡고 움직이면 이제 패스해주는 팀. 드리블보다는 이제 패스 앤 컷. 뭐 요걸 좋아하는 팀, 대표적인 패스 앤 컷 팀인데 자유투라인 양 옆에 거기 이제 엘보우라고 그러는데 요키치가 여기서 볼을 받으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돼요. 웨스트브룩이 주로 이제 넘어오자마자 엔트리 패스 요키치한테 던져주고 코너 쪽으로 이제 다운 스크린 걸로 내려가면 이걸 이제 코너 오펜스의 로우 옵션 뭐 이렇게 부르고 코트 정면에서 요키치한테 넣고 윙에 있는 선수랑 스플릿 컷 이게 서로 교체하면서 이제 움직여주면은 요거 이제 코너 오펜스 하이 옵션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덴버 오펜스 거의 대표적인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요걸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웨스트브룩이 역할이 이제 엔트리 패스 넣고 컷을 해주는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스크린 거는 척하다가 기습적인 약간 백도어 같은 걸 되게 잘해주고요. 클리퍼스는 덴버하고 다르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앤 킥해서 이제 3점을 쏘는 팀이었다 보니까 커팅 기회가 이제 본인이 코너에 있다가 하든이 드라이브 칠 때 이제 뛰어 들어와서 하는 엘리웁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종류가 거의 다였는데 덴버는 확실히 이 코너 오펜스 쓰는 팀이다 보니까 컷 찬스가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걸 좀 베테랑답게 숙지를 잘 한 거고 요렇게 적응하고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 온볼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또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같은 것도 얼리 오펜스에서 이제 정도는 안 됐을 때 갑자기 치고 들어가거나 요키치 실이나 뭐 그 엉덩이로 이제 자리 터주면은 들어가는 옛날 스티븐 아담스랑 같이 했던 그런 피켄롤 등지고 이제 밀어서 길 터주면 그때 들어가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요키치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하이포스트 이 엘보우 요 위치에서 스크린이랑 핸드오프가 들어가니까 볼 잡고 들어가는 시점에 3점 라인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풀업 점퍼는 아직도 뭐 형편없는데 24% 이 정도 나오는데 스크린에 일단 3점 라인 안에서 받으니까 투 드리블 치면 골 미치니까 요거는 마냥 세깅하면서 또 기다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요키치랑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드라이브 레이업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번에 우리 방송했을 때는 좀 절망적인 수치였는데 지금 58% 정도 된 걸로 나와요. 근데 요거 상승 요인에 덴버 팀 컬러랑 엘보우에서 볼을 잡는 요키치 요 효과가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웨스트브룩이 이제 스페이싱이 되는 빅맨하고 이제 뛰는 것이 아마 커리어상은 예전에 이제 OKC 시절에 이바카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시를 이제 패스를 찔러줘서 그 공격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키치와 뛰면서 본인이 이제 뛸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좀 확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레이업 말씀하셨던 대로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늘 러닝형 그러니까 되게 잘 뛰는 속공에 특화돼 있는 어떤 자원들하고 늘 합이 잘 맞았어요. 옛날에 이제 OKC 시절에 뭐 안드레 로버슨이나 아니면 이제 워싱턴 때 이제 하치무라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합이 잘 맞았는데 아까 저희 손이님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찬 브라운하고도 지금 합이 잘 맞습니다. 스피디한 농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속공이 실제로 이제 1위에서 2위 정도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많은 성공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로 요키치와의 호흡을 얘기했지만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머레이랑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괜찮고요. 일단 덴버가 유기적인 농구를 하는데 일단 요키치를 중심으로 다른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찬스 잡는 게 좋고 생각보다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운동력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기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하니까 레이업 상황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마무리도 좋고 또 공격 레버너 떠낸 다음에 뭐 풋백도 잘 넣고 이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덴버는 진짜 잘 데리고 왔다. 싼 맛에 잘 데리고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대면 혹시 저 시즌 후반 좀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없을까요? 일단 햄스트링 한번 지금 올라왔죠. 한 빨간물이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아무래도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가드 형태고 또 리바운드도 안 잡는 게 아니고 리바운드는 무조건 이제 본인도 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체력적인 문제는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요키치가 예를 들어서 막히는 몇 가지 경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저도 덴버 팬이다 보니까 이제 챙겨 보면은 꼭 이제 미네소타하고 붙으면은 늘 그게 상성이 안 좋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고베어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앤서니 타운스가 조금 더 이제 요키치의 어떤 그런 방해를 되게 잘 했는데 랜들도 생각보다 지금 요키치랑 잘 이제 요키치를 잘 막는 그런 프론트 코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닉스 경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카레서니 타운스가 요키치와 매치업이 될 경우 이 경기 이제 스탯을 보게 되면은 웨스트브룩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그런 스탯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좀 과제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력도 있지만은 요키치가 그래비티를 생성 못했을 때 과연 이제 웨스트브룩이 어떤 이제 택틱을 가지고서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과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안 요소는 좀 없습니까? 덴버나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봤을 때 특별히 그런 건 보이지 않나요? 요키치가 퍼지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소닉님.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덴버가 말리는 경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나중에 요키치 편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핸드오프 3점이나 우리가 오픈이라고 생각한 3점들이 다 안 들어가고 미네소타랑 경기를 한다고 해도 고베어가 뒤에서 이제 커팅하는 거를 이제 견제를 하고 다른 선수가 요키치한테 비벼주고 있다가 요키치만 숏미드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 다른 선수 3점이 안 터지고 컷 기회가 좀 봉쇄당했을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3점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적되는 게 덴버 경기에서 항상 많이 성토되는 게 이제 기복이잖아요. 슈팅 기복. 빅샷도 많이 넣는 선수들인데 뭐 그게 항상 불안하겠죠. 이거 경기한다고 치면. 그럼 그것 외에 이제 경기적인 것 외에 나머지 구성원들이나 뭐 코칭 스태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말론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만약에 요키치가 없는 경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말론 감독은 I pray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 메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팀이 지금. 그러니까 외곽이 좀 더 터지고 그런 날들에는 뭐 예를 들어서 클리퍼스전에 유독히 강한 디조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골 밑에서 정말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 외에 요키치가 빠졌을 때 혹은 다른 이제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말 머레이 이 두 친구들이 이제 슛의 기복이 원래부터 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안 들어갈 때는 진짜 10% 20%의 어떤 성공률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웨스트브룩이든 아니면 이제 요키치든 이제 재능 면에서 이제 농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팀 차원에서 이제 그 외곽이 안 들어갔었을 때 전략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미 이제 원래 이 리피트를 노릴 수 있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곽의 어떤 난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배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이런 부분에서 보강이 돼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좀 더 위로 나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팬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중님도 덴버 게임 보기 전에 기도하고 경기를 보나요? 요키치가 빠졌을 경우에 참고로 요키치가 원래 그런 부상이 잘 없어요. 몸도 이게 저처럼 이렇게 푸짐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유연성도 생각보다 있고 이게 잘 부상을 안 당하는 강골인데 이제 같이 붙어보는 뭐 센터들 뭐 저 최근에는 뭐 커즌스도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비단 뭐 이렇게 볼 공급이나 뭐 지금 이렇게 스페이싱을 해주는 거 외에도 진짜 골 밑에서 버텨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없었을 때는 덴버 로스터는 상당히 좀 고전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드립니다. 최 의원께. 요키치가 없으면. 요키치 없을 때 최근에 디조단 선발 나와서 이긴 경기 있었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고 신년 뉴욕과의 경기에서 패했을 때는 요키치가 되게 못했어요. 근데 그날 경기에서 또 자말 머레이가 또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팀은 뭐 요키치만 있는 건 아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전 경기 다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미네소타에게 계속 최근에 발목이 잡힌 바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 누굴 만나느냐 아니면 뭐 또 올해 에런 골든도 약간 부상으로 못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부상 없이 플레이오프를 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비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요키치라는 선수의 특징이 림 프로텍팅은 이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블록은 못하는 거 확실하고요. 앞에 나가서 스위치 이거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덴버는 매 주기마다 이제 요키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제 더블 해서
뭐 킥볼을 하든 뭐 뺏어내든 뭐 요걸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상 수비대로 요키치 체력도 아낄 겸해서 드랍을 할 것이냐 요게 지금 몇 년째 왔다 갔다 해요. 월별로 바뀌는 좀 그런 느낌까지 있는데 물렁해요 수비가. 요키치가 앞으로 나가면 지금도 디펜시브 덩치도 레이팅 물렁합니다. 21이고 그 앞에 나가서 이제 뺏으면 상관이 없는데 압박을 했는데 못 뺏으면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야 되잖아요. 겟투 이제 코너 있는 사람이 골 밑으로 와서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 마포주가 있어서 그 안 고쳐지는 로테이션 수비가 있어서 마포주도 그렇고 이제 덴버 수비수들이 그 로테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특히 골밑 막는 능력 그렇다 보니까 요게 항상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고 요키치가 드랍을 해버리면 요키치가 그 플로터나 미들레인지까지 너무 그 견제하면서 이렇게 수비까지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포기해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서 이제 커팅하는 거나 뭐 자기 앞에서 플로터 쏘는 거나 손 뻗기가 되게 사실 요키치 비중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 항상 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예전에 KCP 하던 것 같이 그 요키치 한참 앞에서 그냥 정상 수비를 요키치가 할 때 압박해주는 수비수가 필요한데 지금 KCP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 역할 하는 선수가 브라운이랑 그 페이튼 왓슨이라고 제가 본 경기에서는 좀 큰 선수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준님하고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약간 태거에 더 가까운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팔도 길고. 수비만 잘 네, 근데 되고 픽 걸려서 좀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잘 할 때도 있는데 요게 압박력 다른 선수 압박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마포주 있는 이상 로테이션 수비 골밑 커버하고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디 가도 구멍이 하나씩은 있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요키치 잘못이라기보다 요키치가 뭐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지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이라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덴버는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항상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 기복이 좀 없어야 된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왓슨은 진짜 저희 덴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세로 가로 수비가 되는 자원이고 피지컬도 좀 뛰어난 친구라 좀만 더 스텝업 하면은 앞으로 좀 굉장히 이제 브루스 브라운 아까 얘기하셨고 KCP 얘기하셨는데 그쪽 역할을 좀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조금 미안해 대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많이 늘긴 했죠. 하지만 이제 덴버 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조금만 더. 조마조마합니다. 적성이 아무래도 좀 큰 선수라서 이렇게 발로 막 포인트가 따라다니고 이거보다는 윙 쪽에서 이제 긁어주고 이쪽이 좀 어울려 보이는데 덴버 팀 사정상 그런 수비를 최근에 어빙 막을 때도 그 선수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농구는 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모든 스포츠가 다 발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가드 중에 그 피켓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작고 빠르고 공격도 나름대로 되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가비지 타임에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말론 감독님이 약간 그 이렇게 배우심 그분이 약간 포포비치 느낌으로 이 친구 쓴 다음에는 계속 쓰는 약간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 우리 나지 그 친구도 겨우겨우 이제 한 5분 10분 플레이 타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친구가 블락도 되고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공식 용어처럼 된 것이 쓸놈쓸이잖아요. 쓸놈쓸. 그게 잘 안 되나 봐. 감독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더블 스토퍼가 그렇게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g이라도 나온 선수를 9대1로 쓰고 싶으니까. 아니 웨스트브룩이 좀 잘해서 칭찬을 좀 하려 했더니 자식도 다쳐가지고 핀트가 좀 안 맞네. 뭐 다른 얘기 또 있으십니까, 정주님? 저는 웨스트브룩이 아직은 리그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에 온 이상 계속 그러니까 뭐 캐스터나 아니면 현지 방송에서도 많이 웨스트브룩에 대해서 붐업을 이제 많이 띄워주고 이제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프랜차이즈가 아니겠지만은 그 로컬에서 스타로서 계속 좀 밀어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제 덴버에 제가 실제로 갔었을 때 느꼈던 점은 정말 자말 머레이는 뭐랄까 영웅 거의 그 급으로 로컬들 사이 그러니까 진짜 덴버 팬들한테 자말 머레이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요키치보다도 훨씬 더 함성도 다르고 이런 어떤 애정 정도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랑받는 플레이어로서 특히 자말 머레이는 이제
큰 경기에 많이 강하잖아요. 근데 특히 레이커스한테는 거의 저승사자급인데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진짜 자말 머레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계속 이제 뭐 인스타나 아니면 이제 덴버 사이트 혹은 이제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된 부분들을 보면은 웨스트브룩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많은 띄워주기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덴버에서의 플레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100% 만족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친 거는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덴버 팬 입장에서 지금 정도로 계속해서 볼륨 유지해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가요? 어때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2경기에서 3경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햄스트링은 그 지금 항상 위험성이 맞아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특히 30네 맞아요. 30대 중후반에서는 특히 관리를 컨디셔닝을 잘 해줘야 되는 부위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갑자기 빨리 이렇게 투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덴버가 지금 어쨌든 웨스트브룩 없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통해서 좀 계속 몇 경기는 가지 않을까. 올스타 브레이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좋아하는 덴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딱 우리가 이제 1회 했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저기 야구 유튜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 여기 세 분 계신 분들이 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 김영준 해설위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닮았다. 네. 김영준이랑 닮았다. 말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저기 송건영 해설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김영준 위원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방송에서 좀 세 분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캐릭터성을 가져야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는데 근데 되게 차분해지는 어떤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4명이 만나서 잠시 티타임 했잖아요. 우리 3명 다 공이 오디오 너무 좋고 그죠? 이미지 너무 좋고 그리고 막상 방송 들으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마저도 차분해지는 그죠? 이게 뭐 느바베큐라기보다 무슨 정치 이야기 막 하고 이런 뭐 시사 상식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차분하게 또 덴버 얘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번 더 하셔야 돼요. 불러만 주시면은.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정주님과 함께한 덴버 이야기, 러셀 웨스트브룩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바베큐 40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